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동진님께서 이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야기 보내주신 동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날 퇴사. 저는 아웃소싱을 통해 6개월 계약직에서 정직원이 된 케이스라 저도 근성 열정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많이 이상합니다. 이 회사에 5년 동안 다니면서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공합가스 연소기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공합 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을 양쪽에 호수 같은 거 끼워 놓고 물에 담그고 기포가 올라오면 불량 기포가 안 올라오면 통과입니다. 이게 뭐 같은 게 양쪽 연결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 무효랑 맞아요. 호수로 공기를 주입하기 때문에 양쪽 연결 잘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야 너 오늘 공학 간다 이러면 미리 옷이라도 챙겨오지. 그 추운 겨울에 젖으면서 일하는데 연속이는 별거 없습니다. 박스 접고 30개 물건 담는 일. 이렇게 얘기하면 꽤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개다 무게가 20kg, 많게는 30kg. 이 일 계속하면 허리 나갑니다. 허리 작살 나는 거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잘 들으세요. 가스관, 쉽게 말하면 호수가 길게 곱게 펴서 제가 저희 손으로 쬐고 절단한 일인데 이게 미치는 게 장갑 껴도 손이 아프다는 겁니다. 손에 물집 잡히고 여러분 그 물집 잡혀 있는데 그 호수 다시 잡아서 다시 째야 되는데 물량 4,500개를 째야 되는데 하실 수 있으세요? 내 손은 이미 만시창이 됐는데 이게 손이 물집 잡히고 아프다 보니 힘도 안 들어갈 뿐더러 호수마다 째기 쉬운 게 있고 단단한 게 있어서 손 아작나요. 밥 먹을 때 손이 덜덜덜 떨림. 절단 도구가 있어서 잘라내면 되지만 제가 직접 손으로 째야 되는 건데 개 아픔. 제가 이런 거는 다 참을 수 있는데 구조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산직 직원분들은 잔업특권이 있어야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잔뜩 없애버렸습니다. 그 높은 사람이. 자재팀 뭐하는 놈들이에요. 맹세서 아침 9시나 10시에 맹세서 주면 물건 안 줘요. 물건 안 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자재팀이 물건 늦게 주면 그만 우리가 빨리 일해야 돼요. 원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윗분이 저한테 무슨 물건 가져와 이러면 전 어디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갖다 주는데 이상한 놈이 와서 망쳐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요. 5년 동안 한 회사에 다녀보니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돈은 돈대로 안 돼. 여기저기 굴러먹어. 저쪽이 굴러먹어. 3번이나 그만둔다고 했는데 자꾸 잡더라고요. 노랑 검정 원료 쓰는데 노랑 원료는 우리가 원래 하는 방식인데 그 높으신 분께서 자꾸 검정색 입히라고 지시가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노랑은 불량. 나도 칼로 째고 다시 입힐 수 있지만 검정은 딱딱해서 칼이 부러집니다. 저 손 다쳤습니다. 힘으로 하려다가 입으로 또 힘들합니다. 개 딱딱하고 무겁고 냄새가 장난 아닙니다. 이때 제 생각은 오르지 않아. 그만둔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말 안 하고 나온다. 돈이고 나발이고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주인님 때문에 오래 버팁니다. 저한테 잘해주셨거든요. 잘해주셔도 다시는 안 갈 듯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뭔가 힘들었다는 걸 알겠거든요. 근데 어떤 공장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하는 공장인지. 그러니까 어떤 공장이고 직원 수가 얼마나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분이 평소에 글을 안 적고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글도 제가 좀 칼질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 영상 찍기 전에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제가 대수술을 거쳤죠 이게. 이분이 적어놓은 그대로 읽게 되면 굉장히 난잡해서 읽는 분이 좀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조업인지 그리고 회사가 어느 공단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본인이 맡은 파트는 무엇인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하는지 주말에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건 안 적혀있어. 하나도 안 적혀있습니다.
이 글을 적으시면 일단 본인이 쇠가 빠지 고생했다. 5년 동안 고생하고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못 버텨서 나왔다. 이건 알겠어요. 이건 아는데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단위 회사에 무엇을 만드는지. 보통은 자기가 어떤 공장에 일한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물건 생산하는 업체고 뭐 직원 수 얼마나 되면 위치는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식은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이고 뭐 주말에도 뭐 출근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일해서 돈을 얼마 받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힘들다는 것만 주구장창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공장에서 왜 5년 동안 일을 했는지도 궁금해요. 이런 열악한 공장, 이런 뭔가 대우가 안 좋은 공장에서 왜 5년 동안 일을 했는지, 왜 참고 일을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런 분이 이야기가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이분도 바로 대답을 안 하시네, 또. 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내가 느끼기에. 이분이 좀 커뮤니케이션이 바로바로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가? 보통 저런 데는 나이가 좀 어린 사람은 안 다니고 어린 사람이 할 수가 없지 저런 일을. 어린 사람 저기보다 더 좋은 관계 다니겠죠.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보일러 부품 제조업체네요. 맞죠? 보일러 부품. 보일러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게 여기 회사를 왜 들어갔습니까? 아웃소싱으로 그것도. 아니 생각해봐. 혹시 그 사연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니 웬만하면 젊을 때는 아웃소싱 안 가거든요. 분명히 알겠지만 보통 아웃소싱은 나이가 먹고 스펙 같은 게 안 좋고 더 이상 이제 원천 같은 채용이 안 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보통 어린 친구가 아웃소싱을 가야 될 이유는 없어요. 웬만하면. 근데 이분은 왜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회사를 들어갔을까? 그리고 이 아웃소싱을 들어가는 회사를 왜 5년 동안이나 다녔을까? 보통 나이 어린 친구면 뭐 공장을 가더라도 좋은 공장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만 들면 알만한데 보통 그런 데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공장 가보면 나이대가 다 많아요, 이게. 나이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이런 힘든 공장에서도 보통 나이가 아마 30대도 거의 없을 테고 한 4, 50대? 갈 데도 없고요. 혹시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이? 이 공장 위치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만뒀으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만뒀으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일머리는 있는데 이제 좋은 직장 구한 머리는 없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어. 뭐냐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일을 정말 좋아해. 일은 정말 좋아하는데 막상 좋은 데서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이런데 일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40 넘어서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데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일은 정말 잘해. 일은 잘하는데 직장 고르는 재주는 없어요. 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좋은 직장 고르는 재주는 없어. 정보가 없어 이게. 그래서 그런 말 안 들어서 공장이라도 야, 너 나이 들었는데 왜 여기서 일해? 야, 좋은 말 할 때 너 직장 옮겨라.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에이 저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저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 여기 온 거예요. 에이 저 같은 놈이 가방끈도 짧은데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이 바보야. 나 같으면 네 나이 때 여기 안 온다. 여기 와가지고 뭐 좋은 게 있어 여기서 고생하려고 그래. 같이 일하면서 얘기한다니까 이게. 아무 데 들어갔다고요? 일단 직장 고르는 능력은 그렇게 출중하지는 않네요 저분이.
약간 좀 단순 무식 방식이야, 저분이. 약간 보면 단순해, 사람이. 사람이 단순해. 좀 일반 보통의 젊은 나이 친구와 다르네. 보통 웬만하면 어린 나이면 그래도 대기업 지원해보고 안 되면 누나처 중견기업 지원하고, 그래도 안 되면 강소기업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층거.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낮춰가지고. 아까 그 물어봤는데, 그 본인이 일하셨던 공장 위치가 어떻게 돼요? 위치가? 용인요? 수도권이네. 아니, 수도권인데 그럼 기흥이네, 기흥. 아이고, 이 안타까운 청춘들, 이 안타까운 청춘들 진짜. 아이고, 이 안타까운 청춘들 진짜. 웬만하면 큰 무에서 놀지, 웬만하면. 정보가 없나 봐, 정보가. 정보가 없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용인이면 기흥이네, 기흥. 기흥 쪽이겠네요. 기흥 쪽에 공장이 다 몰려있다 보니까. 예. 아, 기흥이나 아니면 하성 마동공단 둘 중에 하나겠네. 용인에 가까운 게 두 군데 중에 하나니까. 수원 아닐 테고. 아, 용인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용인 사는데? 근데 의외로 그런 케이스, 표범님, 그거 아세요? 의외 수도권에서 이제 수도권 사는데, 수도권 토박이들 의외로 대구 경상보다 더 펴면은 공장 가서 일하는 경우 많이 있다니까, 이게. 의외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수도권이면 그래도 밑에보단 나은 데서 일할 것 같은데, 근데 얘기 들어보면, 아니, 이런 데서 일한다고? 아니, 이렇게 열악한 데도 있다고? 근데 자기 일한대. 자기 말로 이런 데 많대요. 아, 그런가? 막상 대구 경산 막 이렇게 형편없다고 하지만, 오히려 잘 찾아보면 이런 데도 많다니까? 최근에 왜 그 재방송에 보신 자몽님 있죠? 저배우님, 자몽님. 그분이 평택에 포송공장이래, 포송공장. 근데 그분 일하는데도 거의 웬만한 대구 중소보다 안 좋은 곳이야. 외국이 많은 공장. 예전에 화성 마동군에 일하신 분도 외국인도 많은 공장이에요. 그 이제 일반 왜 보면 지방 같은 공장 가보면, 이거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있잖아요. 기숙사들 있잖아요. 원룸에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가정집 있죠. 보통 그런 강조가 많아요. 일반 가정집 개조해가지고 공장으로 만든 거예요. 가정집 연결해가지고. 가정집에다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판내 공장 연결해가지고 그 가정집을 숙소로 쓰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방한카에 두세 명이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네. 그런 공장도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일반 주택 가정집 있죠. 1층은 사무실이고 2층은 이제 기숙사 만드는 거야. 할만하다고요? 이 공장도 왠지 그럴 것 같아, 느낌이. 가장 궁금한 거.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 님 나올 때 얼마 정도 받았어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할만하잖아. 나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월 평균. 그러니까 님이 그만둘 때. 자동차 2차 밴드 들어가면 좋을 텐데, 2차 밴드. 1차 밴드면 전부 날려댕길 텐데, 2차 밴드 쪽이면. 2차 밴드 누구 아는 사람 없습니까? 2차 밴드 아는 사람 없어요? 누구 지인 없어? 아는 사람, 어디 쪽에 아는 사람 없습니까? 보자. 1차 밴드 쪽 유명한 데가, 일단 경기도 쪽에 탑은 대원산업, 그리고 아이야, 그리고 남양공업, 명화공업, 이런 데 아는 쪽 없어요. 아니, 거기도 힘들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인맥 있으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왜냐하면 저기 고생한 사람도 필요하거든, 이게. 근데 동진님이 약간 말귀에 뭐라 먹는다고. 왜냐하면 보면 제가 물어봤잖아, 아까. 님 회사에서 얼마 받고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 받았냐고요, 동진님. 저분이 보면 약간 좀 사람 말귀를 좀 뭐하나 보고, 공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까.
좀 특징이 뭐냐 하면 약간 사람만 이렇게 몰아넣어먹어요. 내가 물어봤죠. 여러분, 제가 어렵게 물어봤습니까? 아니죠. 저분 보면 약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몇 번을 물어요. 보통 공장에서 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막 있잖아요. 고요속의 외침처럼 크게 해야 되거든. 크게. 근데 저분이 보니까 좀 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일반 사람들 뭐 티키타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몇 번 해야 돼, 지금. 근데 그런 거 고쳐야 돼, 그런 거는. 그런 건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사실 177요? 아무리 잔뜩이 없어 117 말이 되나 이게 117? 그럼 잔뜩 있으면 얼마예요? 잔뜩 있으면. 아니 아무리 잔뜩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기본급 요즘 200이 넘는데 무슨 117이야 이게. 뭔가 이상한데 저분. 너무 열악한데? 아니 어...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좀 혹시 죄송한데 동진이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군대는 갔다 왔죠? 군대는 갔다 오셨죠? 혹시 공고 나왔어요? 공고? 공업고등학교? 아니면 이제 마이스터 고등학교? 일은 열심히 하면 맞는 것 같은데 저분이 뭔가 느리다 근데 확실히 뭔가 느려.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을 잘 못해. 근데 제가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분이 일은 잘하는지 모르겠 몸으로 일을 잘하는지 모르겠지 뭔가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이런 건 좀 소통이 좀 이렇게 바로바로 안 돼요 이게 바로바로. 보통 좋은 공자 갈수록 그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잖아 이게. 뭔가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몰래 채팅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 있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과 얘기를 주고받을 때 차이는 나도 제가 묻는 말 바로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분은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채팅에 나온 이야기를 봤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좀 정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요점은 좀 빠지고 있다거나. 제가 동주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미 뭐 힘든데 많이 버텼고 그런 거 이해하는데 좀 기본적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는 건 돼야 돼요. 어차피 님이 좋은데 인문계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좀 사람들과 말주변이 좀 많이 없죠. 말주변 같은 게. 님이 나중에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이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 비슷한데 뭐 현장 가서 일한다고 치면 면접은 봐야 돼요. 이게 면접은. 그러면 이제 사람이 뭔가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이 되는데 좀 저분이 약간 좀 집중을 못한다는 느낌은 분명히 들어 이게 집중은. 봐봐. 제가 상하차 얘기를 꺼낸 적이 없는데 봤잖아요. 저한테 뭔가 이야기 보냈으면 일단 제가 뭔가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이 대답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 이게. 대답이 한참 뒤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대답했을 때 뭔가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을 때 명확한 대답이 안 나와 이게.
그런 건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미 이제 어디 가서 뭐 일을 한다 하더라도 좀 뭔가 보면 뭔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고 그런 것보다는 무조건 뭔가 몸으로 일하는 느낌?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 앞으로 어떤 데서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공장에서 이렇게 몸을 쓰고 일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이제 업무 체계나 이제 말은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공장 가도 인수인계 해야 되고, 근무 수칙 같은 지켜야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바꿔 나가세요, 동진님. 평소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진지하게. 제가 묻는 말이 제대로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혹시 좀 주변 사람들 말귀를 좀 몰아먹는 얘기 들어요?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면 좀 대답 똑바로 못한다고. 일반 통해야는데 그래도 그거 가려면 이제 사람들하고 또 말 통해야 되잖아요, 저게. 원래 좀 공장 큰 데 가면 거기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업무 체계라는 것도 있고 상하 관계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만약에 큰 공장 가면 아웃소싱에서 일했던 그런 방식은 좀 바꾸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저기보다 더 좋은 데서 일하겠다 치면. 예. 아니 공장에서 일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어떤 업무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그 관리자들하고 이제 보고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무튼 5년 동안 고생하신 건 정말 고생하신 거 맞아요. 네. 아, 저분 좀 있나 보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바꿔 나가세요. 그런 것 좀 연습을 하세요, 그런 거는. 저 보니까 약간 좀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면 대답을 바로바로 못해, 이게. 예, 보면 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뭔가 상대방 얘기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기분 나쁘거든, 이게. 뭔가를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안 나와, 이게. 그러면 약간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주 듣는다고. 아이고. 에이, 그래, 표본님은 되는 편이고. 되는 편이잖아. 님은 큰 물에 놀았으니까. 보통 큰 회사 가면 자기소개서 적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이런 식으로 적으면 그냥 끝이야, 끝. 예. 보통 이름 있는 회사 이제 지원하면 자기소개서 필수예요. 거의 웬만하면. 근데 자기소개서 이딴 식으로 적으면 안 돼요. 내가 고친 거잖아, 이거. 그냥 자기가 많아붙게 적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면접관이니까 찢어서 버립니다. 그냥 휴지통에. 힘들게 적은 거. 왜냐하면 회사 중에서 자필로 적는 것도 있어요. 자필이 뭐냐 하면 자기가 직접 손으로 적는 거예요. 타이핑을 적어가지고 이제 내는 것도 있지만, 직접 자기 손으로 적어서 내는 것도 있어요. 야, 꼰대 같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 실시간 한번 눌러보세요, 실시간. 그 스마트 보고 있다면 화면 보시면 실시간이 있거든요, 실시간. 그 실시간 버튼이 있죠. 라이브, 라이브. 라이브 클릭하시면 돼. 라이브. 라이브 클릭하시면 그 가장 최근 화면 넘어갑니다. 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아무튼 일단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그 정도 열정이면 웬만한 공장 가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한 어디 가더라도 일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어차피 다른 회사 들어가려면 서류 합격해야 되고 면접을 통과해야 돼. 면접은. 그리고 아직 젊으니까 웬만하면 좀 직원 수가 많고 복지가 좋은 회사에서 일하시기 바랄게요. 이런 데서 일하지 말고 웬만하면 좀 회사 어떤 그런 급여 체계가 좋고 회사가 탄탄하고 나이 먹어서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잔특이나 복지 같은 게 있는 회사. 예. 물론 지금 그런 회사가 좀 예전보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무조건 못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채용 공고 나옵니다. 예. 그런 거 한번 지원해 보시고. 근데 그러려면 아마 자기소개서도 아마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될 겁니다. 아무튼 고생했고요. 앞으로 좀 더 좋은 데 가서 일하시기 바랄게요, 동진이. 예.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